네, 씹는 즐거움을 100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건강 닥터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자,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릴 치아 건강 닥터스. 치아 건강에 대한 상식부터 전문 지식까지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평소에 치아 관련된 고민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보시면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생방송 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문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생방송이 나가는 동안 02-6677-0012번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6677-0012번으로 참여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들어서 또 전문의와 함께 친절한 상담까지 직접 해드릴 수 있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 상담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아 건강의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에 대한 상식과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로 오늘 문을 또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권순찬 원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자, 일단은 워낙 요즘에 이슈가 추운 거잖아요. 밖에 네. 나가기가 좀 싫을 정도로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올겨울은 유난히. 근데 이 겨울이 되면 손발 시린 거야, 밖에 나와 있으니까 춥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왜 치아마저 이렇게 밖에 나오면 더 춥게 느껴지는 건가요? 네, 겨울이 되면 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예. 치아가 시리다고 치과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겨울에 시린 증상 때문에 치과를 찾는 사람들이 30% 정도 통계적으로 는다고 해요. 30%나요?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예. 이게 겨울이라서가 아니라 예. 물론 찬바람이 불어서 시린 건 맞는데 평소에 이미 그분의 어떤 치아 상태가 네. 치주 질환이 있다든가 치아가 파절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다른 어떤 예민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유독 시리게 느끼는 것이죠. 네네. 기본적으로 예민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더 네네. 시린 거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가면 그럴 때 더 시리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네. 요즘에 좀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좀 덜 시릴까요? 글쎄요. 아무튼 이렇게 추위가 이제 되면 추위를 느끼고 이가 더 시리게 느끼는 게 어쨌든 정말 추워서라기보다는 잇몸 안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네네.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린이 증상이 나타나는 큰 원인은 예. 주로 우리가 알듯이 충치 그리고 잇몸 질환, 충치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치아 파절. 예. 네, 그리고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잇몸과 만나는 치아가 만나는 부위인 치경부에 이가 닳아서 없어지는 치경부 마모증이 있습니다. 네네. 치경부 마모증이요. 네네. 사실 저도 그 치경부 마모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경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부위. 그러니까 네네. 그 부위가 이렇게 왠지 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생기고 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 같은 것들이.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게 이제 치경주 마모증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증상을 불러오고 또 어떤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더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치경부 마모증은 예. 우리가 치아가 되게 딱딱해서 강철 같은 구조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불러 부서지지 않을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우리가 김밥을 옆에서 이렇게 밀어서 힘을 주면 예. 옆구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김밥 옆구리 터지죠. 네네네. 우리가 그런 말처럼 예. 혹은 나뭇가지를 예. 잡고 휘면 그 휘어지는 그 부분에 껍질이 터져 나가죠. 그쵸, 그쵸. 네네. 그래서 치아도 되게 단단하고 휠 것 같지 않지만 어떤 과한 힘이나 나쁜 힘이 작용이 되면 그 치경부라는 그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네. 그 부분이 휘는 힘과 압축력을 받아서 바깥층인 범낭질이 깨져 나가고 네. 속에 있는 상아질이 드러나면서 음. 어떤 시린 증상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범랑증이
그 깨져나가는 건가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잘못 씹고 뭔가 잘못된 압력 같은 것들이 강하게 계속해서 작용이 되면 이렇게 치경구 마모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까? 네네. 그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게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사진에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지경부에 예. 이렇게 몇 치아가 심하게 패여서 네. 치질이 손상되고 또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에 이 치료한 것처럼 네. 레진이라는 재료 등을 이용해서 그 패인 부분을 수복하게 됩니다. 아, 씌우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네네. 우리가 흔히 채우고. 떼온다고 이야기하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겪어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멍 같은 게 틈이 생겨서 사실 그게 생기면 뭐 음식 먹다가도 뭐가 계속 그쪽으로 끼는 것 같고 뭐 어떨 때는 찬물 같은 거 마시면 더 막 시린 느낌이 확 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쾌하기도 하고 어떨 네네. 때는. 그 패이면 예. 패일수록 우리가 상아질이 더 노출되게 되고 예. 상아질은 속에 신경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리게 되고 음. 또 파일수록 심한 경우에는 이 파인 정도가 신경에까지 도달할 정도로 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수반될 수 있고요. 네. 심한 경우에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래도 신기한 게 이 상아질이라는 게 이제 신경을 갖고 있는 치아의 내부 쪽 뼈를 말씀하시는 거고 범낭질이라는 게 이제 신경이 없는 부위로서 바깥층 감싸고 있는 부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쨌든 이 치경부 마모증이 나타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생활 가운데도 괴롭고 제가 해봐서 너무 잘 아는데요. 이런 치경부 마모증을 불러오는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뭘 좀 주의하면 좋을지 일단 그게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가 흔히 예. 이렇게 예전에 치과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듣는데 치경부가 닳는 이유는 네. 우리가 양치를 너무 옆으로 세게 해서 이가 닳아서 그렇다. 치아가 마모가 된다. 네네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예. 물론 그게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그 원인은 네. 그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원인 중에 네.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합력. 이렇게 깨무는 그렇죠, 힘. 그렇죠, 그렇죠. 나쁜 습관. 예.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서양 분들에 비해서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사실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많이 먹죠. 네네네. 예. 그래서 오징어나 오돌뼈 이런 것들을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예. 혹은 잘 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 그래서 치아에 과도한 교합력이 작용하거나 잘못된 교합이 생길 때 이런 치경부 마모증이 생깁니다. 아니 저 지금 사실 그 원장님 말씀 듣는데 두 손 모으고 반성할 뻔했어요. 지금 얘기하신 거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뭐 질긴 거 오징어 마른 오징어 너무 좋잖아요. 맥주 안주를 네네. 맥주를 좀 끊어야 될까요? 뭐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워낙 좀 긴장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깨문다든가 뭐 잘 때 이 가는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습관들이 이 치경부 마모증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예. 치경부 마모가 진행돼서 그 내부층까지 드러나서 우리가 시리게 되면 네. 사실 찬물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도 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미지근한 물을 마셔도요? 네네. 신경에 가까워지고 네. 그 치아 자체가 과도한 힘을 받으면 스스로 예민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인 부위를 떼운다거나 예. 그리고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이갈이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갈이 방지 장치라고 있어요. 네, 밤에 잘 때 끼고 자는 네네. 그런 장치물을 통해서 밤에 자는 동안에 이에 나쁜 어떤 힘이 안 가해지도록 예. 방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평소 습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나쁜 습관 너무 막 딱딱하고 질긴 걸 너무 많이 즐긴다거나 예. 긴장해서 혹은 뭐 일을 할 때 이를 너무 꽉 깨물고 힘을 준다거나 그런 평소의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제 치아한테 자꾸 미안해지네요. 저 막 고기 같은 것도 일부러 더 질긴 갈비 같은 거 쫙쫙 뜯고 씹는 그런 즐거움을 또 이제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저희 치아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치경부 마모증을 야기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좀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주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올바른 습관만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거만큼은 우리 지금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과 뭐 예방법 같은 것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건강한 치아를 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상식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치과 치료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치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해봤거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0초 후에 돌아올 거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치아 건강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강하십니까 순서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방송이 나가는 동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참여하셔서 조금 전에 만나보신 권순찬 원장님과 함께 직접적인 고민을 상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직접 상담을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받아서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디지털 치과 시대가 도래했다. 20여 년 전 디지털 파노라마가 도입되던 2차 치과 혁명 이후 최근 급속히 보급 중인 3차원 CT 스캐너 등은 3차 치과 혁명을 이끌고 있다. 과거 의료진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해 진행되던 치과 치료는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디지털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정확하고 간편한 환자 중심 치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치과 의료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치과 치료의 모든 것 치아건강 닥터스에서 만나보자. 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정말 아마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요즘 치과 가면 확실히 뭔가 좀 예전과는 다른데 뭔가 좀 체계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인데요. 자, 원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VCR로 만나보긴 했는데 확실히 과거에 비하면 치과 치료의 어떤 환경 같은 게 달라졌다. 이런 원인을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네, 치과 치료가 사실은 예. 예전에 비해서 쾌적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쾌적해졌다. 쾌적해졌다. 네네네. 예. 치료를 받는 분이나 예. 일을 하는 당사자들도 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실 요즘은 디지털이 대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로 음. 이제는 디지털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을 접목한 치과 치료가 훨씬 이 치료의 질을 높이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과 치료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뭔가 좀 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는 거군요. 네네. 저는 아까 상쾌해졌다고 해서 쾌적해졌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이 깨끗해졌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디지털로 하면 그만큼 챙길 수 있는 장점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네네네.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 하거나 아날로그에만 의존할 때보다는요. 네네네. 예. 디지털 치과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상담부터 보철 세팅까지 예. 전과정의 어떤 90% 이상을 디지털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고요. 예. 우리가 본뜰 때 쓰는 재료 인상제라고 예. 고무 같은 어떤 본 뜨는 재료를 다들 경험하셨을 건데 기억하죠. 네네네. 예. 그 인상제를 거의 안 쓰고 석고를 쓰지 않고 그리고 CT를 갖추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예. 어떤 치료를 접목시키는 그런 치과를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예. 네네. 치과에서 지금 디지털의 어떤 정도는 사실은 이제는 너무 장비들이 발달해서 예. 정확도나 편리성에서 이미 예전 방식, 아날로그 방식을 추월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일하는 종사자 그리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네. 예. 그리고
임플란트 디지털화는 거의 대부분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디지털을 접목시키기 어려웠던 교정이나 틀니 부분도 상당히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예. 수년 내에 치과에서 디지털 장비들이나 이런 치료가 보편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과계 디지털의 현 주소가 정말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네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좀 전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뭐 저는 이제 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요? 하고 대답은 해드렸습니다만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과정이 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과정이. 네네. 네. 우리가 치과에서 이렇게 해보면 네.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마취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본 뜨는 거예요. 아, 본 뜨는 네네. 거. 입안에 고무 같은 어떤 재료를 한가득 넣고 예. 5분, 6분을 이렇게 침을 이렇게 참아가면서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버텨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 카메라로 한 1분 정도 입안을 쑥 훑고 지나가면 예. 본이 떠지기 때문에 예. 걸리는 시간도 훨씬 짧고 그리고 뭐 입안에 뭔 어떤 재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훨씬 편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이 단축되고 네. 그러니까 진료받을 수 있는 어떤 진료 힘든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의 그 정확도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용하기에도 훨씬 어떤 좋은 예후가 좋은 그런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건 컴퓨터 파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본을 뜨거나 어떤 재료를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쓰게 돼요. 네. 근데 디지털은 그 자료가 그대로 100% 보존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네네.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렇죠. 네네. 혹시라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의 치과 치료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좀 더 네네네. 확연해질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러면? 아날로그는 우리가 인상제 아까 본 뜨는 재료에 어떤 수축 팽창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오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석고를 부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고는 항상 이렇게 굳을 때 네. 열이 나면서 이 오차가 생깁니다. 아하. 네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을 뜨는 어떤 스킬, 숙련도에 있어서 예. 경험이 많은 어떤 직원과 경험이 적은 직원의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컴퓨터로 본을 뜨는 것이니까 예. 그런 어떤 숙련도의 차이가 훨씬 적고요. 누가 하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뽑을 수 그렇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진료 시간도 예. 아날로그 방식이 훨씬 오래 걸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석고가 깨지거나 예. 인상이 잘못 나오면 다시 환자분을 불러서 다시 본을 떠야 된다거나 다시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네네. 맨 처음부터. 네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훨씬 크고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아날로그 방식은 좀 더 불편하고 지금 이 예전 이 우리가 본 뜨는 재료들 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많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저 기억나요. 네네, 진짜 네네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고무 같은 거 물고 있는데 막 그렇죠. 냄새도 계속 나고 네네네, 하니까 네네. 정말 약간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역질도 좀 나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예. 실제로 구역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네네. 네네.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입안에 넣고 이렇게 침을 삼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왠지 같이 뭘 삼키면 안 될 것 같은 네네네네. 나쁜 물질을 네네네. 먹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도 힘들고 예. 그리고 이 재료가 묻어서 이 피부에 묻어서 예.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도 있고 잘못하면 이렇게 옷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사진이 아마 예전 우리가 이 아날로그식으로 본 뜨는 힘든 점을 대변하는 사진인 것 저 같아요. 어렸을 때 네네. 그 어지 사진 눈 빼고 지금 올려놓으신 거 아니죠? 정말 제가 딱 저 기억이 나네요. 저 네네. 거울에 비쳤던 저의 모습이. 네. 근데 사실 저렇게 힘든 과정들을 다 참고 견뎌서 본을 떴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열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뭐 틀어지고 뭐가 변형이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와, 정말 이쯤 들어보면 아니
이제 디지털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원장님. 네, 그래서 예. 실제로 본 뜰 때 우리가 그 오차가 생긴 걸 감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철물을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끼워 보면 예. 안 맞는 거죠. 아,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다시 본 한 번 더 뜨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돈 네네. 또 내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지 않지만 않습니까? 네네. 예. 그만큼 또 시간이 더 지체되고 예. 환자분들은 힘들어하죠. 아, 그럼요. 네네네. 그걸 또 다시 해야 된다니. 했는데 또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또 생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니, 그러면 디지털로 하면 네네.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얼마나 또 좋아지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동영상이 예,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디지털로 지금 본을 뜨는 건데요. 아, 순식간에 본이 떠집니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물고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물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 그냥 카메라가 예. 치아 표면에서 약간 떠서 네. 공중에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쭉 한번 네네네. 촬영을 하는 거군요. 네네네네. 그냥 카메라 같은 네네네. 걸로. 촬영을 하면 예. 저렇게 본을 떠져서 예. 금방 이렇게 또 바로 확인이 됩니다. 네네네. 떠진 상태가 바로바로 확인이 그렇죠. 되네요. 바로 확인이 되고 모니터로. 지금 우리 직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 3D로 이렇게 촬영된 화면을 예. 이렇게 화면상에서 돌려보면서 예. 체크를 할 수 있죠. 네네. 저거는 뭐 치아뿐만 아니고 잇몸 이런 부위까지 다 스캔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면 잇몸까지 스캔이 되면 예전 같으면 워낙 이제 틀니 같은 것들은 틀 때 더 어렵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네. 틀니 같은 부분도 이렇게 디지털화가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쉽게 뜰 수 있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어. 네네. 무치약인 경우에도 예. 스캔을 이용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무치약 부분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예. 전체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렇게 잇몸 튀어나온 부위, 들어간 부위가 네.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네네네. 무슨 고도 분석하듯이 산 지형을 네네. 정확하게 나오네요. 야, 저희가 이제 지금 상태 저 사진은 그러면 어떤 지금 잇몸을 저 네. 스캔은 가령 전화기 임플란트를 한다. 예. 그러면 전화기 임플란트를 위해서 가이드를 만들거나 네. 그럴 때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예.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틀니를 만들 때도 네. 네네 떠서 틀니를 저렇게 디지털로 뽑아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치약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네네네. 그런 경우부터 해서 잇몸부터 치아까지 정말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스캔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스캔화가 되겠네요. 네네네. 무엇보다 저는 진짜 고무 같은 거 물고 있는 장면을 아예 눈으로 확인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서 환자 입장에서도 정말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뭐 틀니 제작 같은 거 말고도 또 이용이 되는 방향이 또 있을까요? 네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앞니 하나를 뽑고 예. 브릿지를 하기로 치료를 정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임시 치아가 없는데 앞니를 뽑아버리면 예. 임시 치아가 만들어지는 동안 이렇게 다니기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 앞에서 뭐 사회생활을 먹기도 힘들고 미관상도 안 좋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본을 떠서 예. 그 본에 석고를 부어서 그 발치해야 될 치아를 석고 모형상에서 없앤 후에 옆에 치아를 걸어서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치아를 뽑는다는 뜻은 그 치아가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예. 잘못하다가 본을 뜨다가 치아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내가 빼고자 한 게 아닌데 너무 흔들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석고 모형의 변형이나 혹은 석고를 부어서 이렇게 뺄 때 예. 파절이 되거나 하면 본을 다시 뜨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컴퓨터 상에서 그 발치를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뺀 것처럼 구현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컴퓨터상에서. 네네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카메라로만 찍어서 예. 이렇게 화면상에서 띄운 후에 화면에 보이다시피 대문니 2개를 발치한 것처럼 네. 가정을 해서 컴퓨터상에서 구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에서 그 다음에 옆에 치아를
깎은 것처럼 또 구현을 하고 예. 임시 치아를 화면상에서 디지털로 만들어서 예. 3D 프린터로 뽑으면 예. 아날로그 방식이 하나도 없이 디지털로만 이 임시 치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환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편리하겠어요. 네, 그래서 예. 흔들리는 치아라도 예.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 네, 치아에 힘을 주는 술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정확도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네네. 가상 발치라고 해서 혹시 좀 뭐 이렇게 좀 오류가 난다든가 그런 율이 훨씬 예, 더 예. 오히려 본 뜨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네. 요즘은 예. 이 스캐너랑 예. 이런 프린터 예. 이런 것들이 정확도가 높아져서 음. 믿고 치료를 맡기셔도 됩니다. 네. 뭐 디지털 사실 치과 치료의 가장 꽃은 제가 생각하기엔 뭐 틀리도 있겠지만 임플란트에 적용하는 게 또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렇죠. 예, 작업 네. 중에 제일 좀 섬세하고 복잡할 수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가 예. 사실은 디지털화가 진행된 가장 많은 분야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쪽은 거의 디지털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예. 일단 네. 우리가 임플란트 할 때 수술, 네. 네, 수술도 이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예. 수술을 하게 되고요. 어허. 화면에서 보다시피 3D 이 CT를 이용해서 예. 네, CT를 찍고 모의 수술을 진행한 후에 가이드를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미리 내가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게 됩니다.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예.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예.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뼈에 아주 좋은 위치에 심어서 예. 가장 좋은 어떤 모양의 어떤 기능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네. 네네. 그리고 수술 시간도 예전 이 방식에 비해서 거의 무절개 로 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째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네. 피를 덜 본다는 네네네네. 얘기죠. 네. 그래서 훨씬 간편하고 환자분들도 훨씬 만족도라든가. 덜 힘들게 예, 힘든 것도 덜하고. 수술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디지털 임플란트의 어떤 장점이나 이점 같은 것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려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디지털화에 대해서 치과 치료가 이렇게 편리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보니 역시나 궁금하신 분들께서 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지금 문자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분은요. 30대의 여성분입니다. 자, 제가 앞니에 염증이 생겨서 치근단 절제술 후에 또 염증 주머니가 보여서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고 일단 축하드리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4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 단축이 가능한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4월 이후 또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치 후에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혹시 또 임시 치아도 만들어 주시나요? 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분 입장이라 하더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일 것 같고요. 또 염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장님? 네네. 치근단에 염증이 예. 생겼을 때는 사실 재수술을 하고 해도 재발이 잘 됩니다. 근데 치근단이 어딥니까? 뿌리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아, 치아 뿌리의 끝. 네네. 네. 신경치료가 재발하거나 치아 뿌리 쪽에 우리가 알기 힘든 어떤 예. 특별한 어떤 이상이 있어서 예.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잘 안 낫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최후의 어떤 방법은 임플란트인데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네네, 거죠.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염증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진단은 엑스레이를 봐야 됩니다만은 예.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뿌리 끝 염증은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네네네. 치아를 발치하면서 예.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예. 앞니니까 임시 치아도 가능해요. 어허. 네네. 보기 싫지 않게 수술 당일날 임시 치아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사실 염증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예. 그리 심하지 않다면 2, 3개월 정도. 네네.
그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네. 이분은 4월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네네.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네네. 시기잖아요. 네. 그 지금 이렇게 4월 이후에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 지금 하셔도 괜찮을런지 저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해도 사실 예. 4월 말이면 예. 충분히 그 전에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염증이 더 커지기 전에 네. 오히려 지금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염증 주머니가 보인다는 건 굉장히 염증이 좀 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게 뿌리 끝에 이제 동그랗게 염증 주머니가 달리게 되는데 네. 뼈도 일부분 소실되고요. 아이고. 네네. 근데 그 염증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신경 치료의 어떤 오류나 뿌리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라서 예. 실제로 염증이 있어도 예. 치아 자체가 없어지고 나면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은 바로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염증은 저절로 소실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예 그 치아를 발치를 해버리면 사실 그 원인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염증도 네네. 함께 사라질 수 네네.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 훨씬 더 튼튼하고 미관적으로도 네네.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정말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계시다니요. 일단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결혼식 전에도 아주 중요한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시면 그 전에도 한번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일단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에 맞는 치료의 일정을 한번 조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좋은 치아 만드시고요. 무엇보다 행복한 또 결혼 생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번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전화는 열려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디지털 임플란트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것 쪽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큰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은 무엇보다 가이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 정확성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가이드가 제작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 건지 아까 영상 잠깐 봤지만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네네. 가이드를 만들 때는 일단 CT를 찍고요. 예, 그 CT는 뼈의 어떤 위치나 모양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죠. 예. 네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뼈를 못 보기 때문에 네, 잇몸 상태나 치아 상태를 볼 수 있는 스캔을 이용해서 디지털로 본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부분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쪽까지 그렇죠. 면밀하게 보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스캔을 해서 바깥면을 찍고 예. CT로 안쪽 뼈를 찍는데 음, 이 화면이 정확한 위치에 일치를 해야 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그 뼈 위치로 심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게 병합을 시키고요. 어허. 그리고 나중에 들어갈 치아를 이런 모양, 이런 위치가 가장 적절하겠다. 이상적인 어떤 치아 보철물을 미리 디자인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미리 디자인한 위치로 해서 그 치아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다가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를 선정하게 되고요. 네.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어떤 식립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예. 네네. 가이드를 화면상에서 디자인해서 만들고 그 가이드를 출력을 해서 실제 수술할 때는 네. 이미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내가 위치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가이드를 환자 입안에 꽂고 네. 그냥 우리가 구멍을 뚫는다고 하죠. 예. 드릴로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가 가이드상에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허. 그냥 드릴링만 하면 예. 내가 미리 의도한 위치대로 다 저절로 예. 뚫리게 돼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훨씬 수술 시간이 네. 뭐 2분의 1, 3분의 1로 줄게 되죠. 네네. 이걸 뭐 집도라고 제가 표현해도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원장님 입장에서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뚫기만 네네. 하면 네네네. 정확도가 완성이 되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잘 됐네요 하고 또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지금 그냥 그 스캔을 통해서
네네. 이미 다 구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가상 발치를 그렇죠. 하는 것처럼요. 네네. 네. 당연히 편리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좀 그런 번거로움 같은 것들이 훨씬 줄 수 있고 또 프로그램으로 돌리니까 시간 같은 것도 훨씬 빨리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디지털 임플란트 이 가이드 제작하면서 정확도가 가장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도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물론 시술 시간이 짧아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도는 우리 치과 의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네. 환자분들은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야말로 어떤 네네네. 연륜에 의해서 훨씬 더 의존할 수밖에 네네. 없는 그래서 부분이겠죠. 환자분들이 느끼는 큰 어떤 디지털의 장점은 사실은 본인이 편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로 한번 본을 떠 보신 분들은 예. 다음에 다시 예전 방식으로 본을 뜨면 너무 싫어하세요. 네네. 나는 디지털로 뜨고 싶어요. 그렇게 네네. 하실 이유가 없겠죠. 네네네. 예. 한번 디지털 가이드의 수술 특징을 한번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네.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부분은 뼈의 정확한 위치와 어떤 상태를 이 CT와 이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서 보고 예. 미리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 잇몸 절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절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통증도 줄고요. 붓기도 감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피를 보지 않아서 좋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네네. 아픔도 덜하고. 네.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예. 당연히 치유 기간이 짧고 수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렇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미리 치아를 디자인한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치아 모양을 구현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스캔하는 방식이라서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편함이 훨씬 줄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장착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일상생활의 불편이 훨씬 줄게 됩니다. 정말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편리해질 수 있구나. 무엇보다 안전성과 정확성, 시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역시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이 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떤 감사합니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는요, 한 4, 5년 전서부터요. 예. 이게 이가 이렇게 뭐 뜨거운 거나 찬물을 마시거나 이러면은 이가 막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랄까요? 빠질 정도로. 시리면서, 시리고면서 이렇게 이가 이렇게 몽창 빠지는 느낌. 네네네네. 그런 너무 시려서. 네, 너무 예? 시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4, 5년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가끔씩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이러다가 요 근래에는 이게 자주 그런 증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더 자주 빈도가 높아졌군요. 네, 그래서 한 3, 4년 전에 제가 병원에를 갔었거든요. 예. 치과를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예. 잇몸도 깨끗하고 염증도 없고 아주 뭐 어디 그거 흠잡을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의 뭐 의사 복 선생님이. 받은 치아를 갖고 계신다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신경에서 저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큰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저기 안 하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계속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치과를 한번 갔더니 뭐 충치가 약간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갈가내고 이렇게 씌웠거든요. 예. 그 후로 더 이제 이게 막 심하게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치과 충치 치료를 한 이후 그 부위가 더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그 부위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온 전체가 다 그렇게 시리면서 빠지는 느낌, 온 아이고. 전체 잇몸이 이가 싹 빠지는 느낌이랄까? 예. 그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예. 실례지만 지금 어머님 연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60대, 60대 세요? 60대시거든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젊으세요, 어머님? 예. 예. 아니 근데 60대신데 지금 4, 5년 전에 그런 처음 증상을 겪으시다가 근래에 네. 충치 치료를 했는데 그런 시리고 아프고 빠질 정도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그 원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 겁니까, 어머님? 그래서 이게 무슨 신경에서 오는 건지 예.
아니면 이 찬물이나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저게 돼서 오는 건지 예. 여러 가지로 좀 병원에 가면은 이게 뭐 염증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경 쪽으로 있는 것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 혹시 예, 원장님 직접. 예. 네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내가 이를 평소에 꽉 깨무는 경우가 많다거나 잘 때 이를 간다거나 혹시 그런 습관이 있으세요? 그거는 없고요. 제가 좀 네네. 딱딱한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주 딱딱한 뭐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건 말고요. 예를 들면은 뭐 과일 같은 거 그냥 사과 같은 거 이렇게 탁 깨물어 갖고 이렇게 아삭하는 그냥- 느낌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예. 그런 느낌. 그런 거 외에는 그 뭐 크게 뭐 딱딱한 거 이런 게 뭐 오징어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음식이 그 물 뜨거운 거나 찬 게 들어가면 이가 시린 것 같으면서 온 이 전체가 다 확 빠진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 하여튼 너무 이렇게 좀 힘들고 괴롭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예, 예. 네네네. 네. 우리가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치아가 네. 되게 가지런해 보이면 배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가지런한 것들은 심미적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배열이고요. 네. 저희가 보는 배열 중에 하나는 교합입니다. 제가 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치아들이 힘을 받는 그런 쪽에는 가지런해 보여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충치도 네. 별로 없고 잇몸도 그리 나쁜 편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런 증상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10중 8구 반드시 교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교합은 사실은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치과에서 우리가 먹지라고 하죠. 교합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찍어서 내가 치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닿아야 될 때가 닿고 안 닿아야 될 때는 안 닿고 혹은 어금니들이 골고루 닿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네. 특히 교합 쪽에 좀 더 전문가인 어떤 좀 특화된 분들을 찾아가면 더 좋겠고요. 네. 우리가 이 치아는 이 씹는 면이 있는데 보통 분들은 그게 뭐 대충 닿으면 씹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치아는 그 면적 중에서 닿아야 되는 곳, 안 닿아야 되는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닿아야 되는 곳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안 그랬더라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닳다 보면 예전에는 안 닿았던 부분이 자꾸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치아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안 받아야 되는 나쁜 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아는 항상 우리가 이 피부는 어떤 자극이 나쁜 자극이 오면 붓는다거나 네네 뭐 그런 걸 느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치아는 연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한 힘을 받고 있어 혹은 나쁜 힘을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예민해지는 겁니다. 네네 신경이 예민해져서 시려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중 8구 교합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디지털화를 통해서 스캔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교합을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까? 디지털 쪽에서도 교합을 찍어서 볼 수는 있는데요. 예. 교합 보는 건 사실은 우리가 교합지를 통해서 직접 찍어보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합 같은 경우에는 교합지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체크를 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겠군요. 자, 어머님 저희가 이제 권수창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교합 쪽에 좀 의심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좀 네. 혹시 이런 교합에 관련된 전문의를 좀 찾아가셔서 뭐 큰 네. 병원이라기보다는 교합과 관련된 좀 더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더 궁금한 게 남으셨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근데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는 요게 좀 더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요. 컨디션이 떨어질 때. 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네. 우리 맞습니까? 치아나 잇몸은 원래 전신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게 잇몸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치아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교합에 관련된 체크 꼭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좀 건강한 삶 계속 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전화 상담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저희가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가 어떤 경우 필요한지 또 어떤 네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분은 50대 환자분인데 어떤 이유로 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까요? 이분은 어금니 이 우측 이 하악의 어금니가 상실되어서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왼쪽으로만 식사를 하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한쪽으로 편측 제작을 하면 예. 조작을 하면 아무래도 이 그쪽 치아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리고 턱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쪽을 골고루 씹고 싶다. 그리고 지금 왼쪽이 드디어 불편해져서 빨리 오른쪽으로 씹고 싶다. 무리가 오니까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인데 예.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 디자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선정하고요. 예. 수술을 하고 이 가이드를 제작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당일날 예. 보시다시피 이 수술을 하고 바로 이 임시 치아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수술 당일날 이 가이드를 장착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임시 치아를 바로 꽂아서 네.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하게 양측 저작이 가능하게 예. 만들어졌습니다. 네네네. 지금 저 까만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저거는. 네네. 저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정말 교합 같은 게 거의 뭐 어떤 네네. 뭐 오차 같은 게 안 보일 정도로. 네네. 위에 치아하고 정확한 위치에 예. 임플란트가 식립된 걸 볼 수가 있죠. 네네네. 저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왼쪽 한쪽으로만 씹는 부분 부담이 네. 다 균등하게 좀 나눠져서 훨씬 더 편안하게 씹고 하는 네네네. 생활을 하실 수 턱관절도 있었겠네요. 편해지고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자, 물론 예후가 좋은 사례고 환자들마다의 어떤 사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디지털 임플란트가 정확도를 높여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루 만에 당일 만에 이렇게 또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있네요. 이분은 치아가 아예 하나도 없었다고요. 네네네.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면 훨씬 힘들죠. 예.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이용해서 미리 이 CT를 찍고 컴퓨터에서 이 구현을 해서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예. 임플란트 개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예. 환자분도 느끼는 어떤 불편감이나 힘든 게 훨씬 줄어듭니다. 예. 네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렇게 무치아긴 환자가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유. 아까 과정대로 어떤 이상적인 치아 디자인을 해서 가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대로 수술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술이 끝나고 이렇게 쉽게 이 아주 바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요. 임시 치아는 당일날 혹은 피가 나서 당일이 힘들면 수일 내로 네. 임시 치아를 장착하고 최종 보철이 들어가기 전까지 훨씬 불편함 없게 임시 치아를 사용해서 저작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2, 3개월 정도 지나서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굳게 되면 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가지런하고 예쁜 최종 보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한 저 2, 3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임시 치아를 장착하고 사용을 한 거죠. 네, 근데 임플란트 임시 치아는 사실 예. 두께도 두껍고요. 예. 여러 임플란트가 같이 받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얇은 잘 깨지는 그런 임시 치아는 다르게 꽤 많은 것들을 쉽게 편하게 저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정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또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자마다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벌써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저희가 네. 마치기 전에 꼭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리 좋은 시술이고 하더라도 항상 부작용이라든가 저희가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사실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특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오히려 디지털 임플란트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술 시간이 짧고 훨씬 덜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 훨씬 도움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평소에 어떤 그런 수치나 건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죠. 네네네. 어떤 식습관도 그렇고요. 음. 네네. 그래서 아까 치경부 마모증도 마찬가지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치과 체크와 네, 본인의 습관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강한 습관만이 또 우리의 건강한 치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좀 기저질환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디지털 임플란트가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점도 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환자마다 치료 사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더불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권순찬 원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치아 건강 닥터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요. 정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실시간 이 시청자 상담은 꼭 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